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제1의 로펌 변호사 수십 명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까지 불렀다. 김의겸 의원의 국감 질의 그리고 한 언론 매체,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죠. 의혹 제기로 하루 종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간 거죠. 자, 한 장관은 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자신은 장관직을 걸겠다. 김의겸 너는 뭘 걸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의겸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혹은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정합니다. 그러자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 매체 오히려 한 장관이 본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면 좋겠다. 우리들도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도 나는 옛날부터 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되게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돼요. 쓱싹 지나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는 김의겸 의원과 언론 매체가 주장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 자, 이쪽 편의 얘기입니다. 이쪽 편.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모임의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었다. 그렇죠? 2022년 7월 19일과 20날 사이. 2. 그들이 모였었다는 장소가 특정되었다. 청담동에 있는 룸바라고 하죠. 제가 아까 이름도 언급했습니다만 또 그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 이게 특정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세 번째, 해당 장소에 모였다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김현자 변호사 30명, 누구누구 기타 등등 해가지고 35명 정도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다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철로 잘 캐네 이런 말도 했었다는 거고 또 누구는 뭐라고 했다는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까지 다 특정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좋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를 부르더라.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런 건가 봐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자, 여기까지도 지금 너무 많죠? 당시 그들의 모임을 정확히 보았다는 목격자 첼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으셨죠? 남자친구와 7월 20날 새벽 2시 59분에 한 녹음이 지금 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7번째, 그 첼리스트는요, 그날 첼로를 켜고 미리 200만 원을 선입금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모임을 주최했던 이세창 씨가 내가 200만 원을 왜 주겠냐라고 하죠. 당연히 200만 원을 그 사람이 안 주죠. 200만 원을 줄 사람은 그 모임의 사장, 그 집에, 술집의 사장이 줘야 되는 거겠죠, 원래는. 자, 어쨌든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첼리스트의 전화통화 녹음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녹음본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첼리스트에게 자신은 바이올린은 해봤는데 첼로는 안 해봤다면서 정말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시 모임의 존재, 거기 왔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미래 전략 이런 단어까지 이 첼리스트가 언급한 게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음악 키시는 분이 갑자기 인수위원회 미래 전략 이런 걸 연결해서 단어를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한동훈, 인수위원회 미래 전략 이런 단어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쭉 나와요. 그 통화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의 행동과 진술 등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전했다는 바로 그 첼리스트. 이제는 국민의힘 측 인사와 더 친해졌다는 거고요.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라네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분은 어제 조선일보에 따르면 원래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표의 추종자였고 이재명 대표에게 좋아요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고 이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곳에 인사글도 올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어제 11번째 그 첼리스트의 친오빠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첼리스트의 그 말은 혹은 첼리스트가 그렇게 한 말은 맞다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해당 전화 녹음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오빠가 부인한 것은 혹은 화낸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동생의 허락도 없이 해당 통화를 왜 남자친구가 녹음했느냐 그리고 왜 그걸 제보까지 했느냐 나는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모임을 주최했다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도 역시 그 기자하고 나는 전화통화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짜깁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첼리스트 남자친구는요. 해당 통화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한 다음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큰 줄기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이쪽 편, 아까는 이쪽 편이고 이제는 이쪽 편, 왼쪽 편. 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쪽에서는 뭐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술 못 마십니다.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절대 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km 안에 내가 있었으면 난 장관이 겁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있는 그 자리는 1km 정도 통신 불능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같은 걸 깔 수가 없는 거죠. 또 한동훈 장관은 핸드폰 공개하라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과거 경험상. 또 당시 모임을 주최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총재 사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한동훈 장관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모른다? 좀 특이한 얘기죠. 또 그날 모임을 가졌다고 지목된 로펌 변호사들 그런 사실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공개된 전화 목소리 주인공들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의원이 소설을 발표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끈했습니다. 자, 이쪽 편에서 얘기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장과 이런 것들 합쳐진 것과 이쪽 사람들이 얘기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조치 얘기하는 것 등등등등 다 비교를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의 핵심이 해당 언론 매체나 김의겸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했느냐 이거라고 언론에서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그런 사적 모임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매우 중요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날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CCTV 영상, 차량의 블랙박스, 그날 술집에서 소비된 음식과 주류값 누가 지불했는지,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첼리스트와 이세창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핸드폰 기지국은요. 대통령 거나 뭐 이런 분들 거 말고 김앤장 사람들, 대통령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통신이 열려 있었을 테니까. 이건 전제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원래 미리 와 있었던 김앤장 변호사들의 그 핸드폰 위치 파악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내용, 사용 내용, 또 첼리스트와 이세창 전 총재의 통화 녹음본이 진분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 되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 주장, 이쪽 주장, 객관적인 수사. 물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핵폭탄급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관련자들의 거짓말 유무에 따라서 대통령과 한 장관의 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사람들하고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직무의 청렴 결백성이 의심받는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김의겸 의원이 국무위원인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한 질문을 신중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 역시 반복적이고 확실한 팩트체크를 거쳐서 크로스체크를 정확히 했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몰라요. 내심. 수사기관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수사를 잘해주느냐, 공정하게 해주느냐 이것만이 사실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살짝 드러난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한민국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가져올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희생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